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꽤나 큰 코스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조금씩 이제 힘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현물을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현물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선물은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계속 한 최근 4, 5거래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과연 어떻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AI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젠슨 왕이 잠재워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움직일까를 잘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25만 원 아래로 살짝 내려갔었거든요. 24만 5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힌트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반도체는 쉬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조금 전에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무관심할 때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이제 만지작거리는지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어젯밤에도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자,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재무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제스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보통. 미국이 지금 많이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임계점 거의 다다랐다. 만약에 이 5% 넘어가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넘어가면 5% 넘어가면 약간 이제 위험해지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장기 국채 바이백하는 이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또 힘이 약발이 다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의 시간에선 아침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재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1조 달러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채권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아니면 단기 국채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급함, 이것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미국 정부의 다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를 만약에 재무부가 다시 사들이게 되면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것과 동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면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이런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가장 매크로적인 트리거가 됐던 것은 이 미국 재무부가 뭔가 장기 국채에 자꾸 손을 대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 재무부만 이렇게 국채 금리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이제 재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카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때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뭐 서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아니면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막 추진을 하다가 잠시 멈춰졌습니다. 뭐 이란 전쟁 때문에도 이유가 있었고 우리에게 약간씩 잊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도권 안으로 어쨌든 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앞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면 준비 자산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담보를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준비 자산을 가지고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를 자꾸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준비 자산 늘어나고 단기 국채를 좀 사들이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어쨌든 바이백을 하든 사들이는 전략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컨트롤할 것이고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단기 국채들을 사들일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전부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라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해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나 이 구조를 탈피해서 직접 미국 자체로 이런 국채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캡처했는데 캡처하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8만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조금 전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관 매수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8월 지난 19일 이후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규모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하루에만 5억 달러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만 누적 금액도 19억 달러, 2조 6천억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이 어쨌든 비트코인을 살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리려는 정책적 호재, 여기에다가 숏 포지션, 그동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숏을 치는 이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 숏 포지션까지 거의 이제 청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뭐 정고점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점의 수준에서는 한참 많이 내려와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의미 있는 수준의 8만 달러 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피보나치,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비트코인이 일단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전략적 자산,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했고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들, 내러티브들도 좀 형성이 됐었잖아요. 금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 쪽에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통적으로 금이 어떤 자산입니까?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를 해지해주는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한때는 좀 무너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디지털 금의 역할을 앞으로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 가격도 함께 올라가면서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성, 그리고 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해지 수요가 지금 많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라는 매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현재까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하나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제든지 이 비트코인은 또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 떨어졌던 것들도 결국에는 숏을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금처럼 해지 자산으로서의 검증을 최근에 몇 년은 받았지만 사실 금처럼 수십 년 동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의견이 바뀔지는 모른다. 그리고 신용이 경색된다거나 증시가 급락한다거나 뭔가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또 숏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금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전례도 사실 과거엔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금과 연동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미국의 정부가 어쨌든 드라이브는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 자산법이 아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니까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들은 지금부터는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